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쌍특검 얘기예요. 쌍특검이라는 것은 50억 클럽 특검하고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입니다. 줄여서 50억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쌍특검이 지난해 연말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이송이 되자마자 윤석열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죠. 12월 28일에 통과가 돼서 이듬해 그러니까 1월 5일 정부에 이송이 됐는데, 이송이 되자마자 윤석열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곧바로 거부해버립니다. 마치 농구 백보드 같은 역할인 거죠. 백보드에 공이 맞으면 공이 딱 맞추면 바로 튕겨나오잖아요. 농구공이 백보드에 맞고 튀어나오듯이 보내자마자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이 쌍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이 쌍특검법을 재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의결이라고 할 때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면 재의결이 되고요. 재의결이 되면 그거는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법률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이 법률안을 공포해야 되고요.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요. 지금 쌍특검법은 바로 이 상태,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 한 10일 정도쯤에 국회로 돌아왔는데, 지금 열흘이 넘게 민주당은 이 법을 처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꾹 눌러 담아 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월 12일에 국회가 폐회가 됐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까지 한동안 이 쌍특검법이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처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언젠가는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효과가 많을 시점에 이 쌍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할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쌍특검법이 효과도 중요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게 통과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쌍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때가 언제일까? 바로 국힘당이 분열하고 있을 때죠. 국힘당의 분열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 분열은 공천과 맞물리면서 점점 파열음이 커질 겁니다. 국회 쌍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가지고 필요한 의석수는 15석에서 20석 정도입니다. 요 표만 확보되면은 이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날 수가 있습니다. 20석 정도가 아예 출석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요. 10석 정도 출석을 안 하고 10석 정도는 이탈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계산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자, 국힘당에서 분열이 가장 극대화될 때,
바로 공천 때문에 분열이 가장 극대화될 때 재의결 가능성이 가장 커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그 시점이 언제일까? 쌍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는 시점, 국힘당의 분열이 가장 커질 시점,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 그때가 아마도 설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설날 무렵이 되면 바로 쌍특검법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설날 차례상에 이 쌍특검법이 올라갈 것이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파다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능성은 가장 큰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왜? 지금 쌍특검이 지난해 12월 28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특검법은 총 4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12월 28일에 통과된 것이 이 2건, 바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특검은요, 최수근 상병과 관련된 특검,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거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거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태원 특별법도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처리를 해야 될 특검법이 3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재의결을 무한정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분명히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사실은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국회로 돌아오고 난 뒤, 그럼 제일 첫 번째 열리는 그 본회의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지금 국회가 폐회 중입니다. 다음 국회는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음력설 지날 무렵쯤에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그때쯤에 다시 거론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50억 특검이나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 다음에 이태원 특별법까지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 쌍특검, 통과된 쌍특검은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정의당 배진교 수정안으로 통과되어 있습니다. 배진교 수정안은요, 특검을 지명하는 특검 지명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소속 정당이었던 정당도 특검 추천권을 못 가지게 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자, 갑자기 윤석열이 탈당을 하는 거야, 국힘당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정당만 추천권을 못 가지는데, 소속 정당이었던 곳은 추천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윤석열이 탈당을 하면 국힘당이 특검 그걸 가지게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배진교 수정안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탈당을 하더라도 국힘당이 특검 추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이 한 줄을 더 넣었던 거죠. 자, 이 한동훈이 이 무렵에 그 국힘당의 이 대표로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김건희 방탄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국힘당은 112명 전부가 국회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0명이 참석을 해서 참석자 1000원이 찬성표를 던졌죠. 자, 그래서 통과가 됩니다. 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의결을 한다고 하면 이 180명을 기준으로 해서 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약 한, 한 20명 정도, 18명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딱 되는 거죠. 참, 좀 그래요. 그죠? 예. 국힘당에서 15표 내지 20표 정도만 이탈을 해주게 되면은, 예, 이게 제 의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하튼, 한동훈이 국힘당의 당대표가 돼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이게 김건희 방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바로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12월 28일이었는데 윤석열은 그 며칠 뒤인 1월 5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후다닥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를 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렇게 진짜 하루도 안 기다리고 1시간도 안 기다리고 바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를 두고 국힘당 내부에서도 혀를 차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급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국민들한테 얼마나 우습게 보여졌겠냐. 윤석열이 얼마나 다급하며 또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온 국민이 다 알아버렸다. 즉 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걸려버렸다. 쯧쯧쯧 하고 혀를 찹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요. 윤석열이 저렇게 급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 공천 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은 공천에서 탈락한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이 특히 그 검사들이나 윤핵관 이런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쌍특검에다 찬성표를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 의견이 막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 공천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기 전에, 그래서 이탈표가 나오기 전에 일찌감치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쳤겠어요? 첫째, 그렇다면은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되게 미워하는 거네. 언제든지 나한테 공천을 안 주면 윤석열을 배신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네. 그 정도로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입지가 약하다는 거가 되죠. 이해관계로 철저하게 묶여있고 설령 내가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내가 윤석열을 배신할 수는 없다. 요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야, 윤석열 네가 나한테 공천 안 줘? 그래? 그럼 너 한번 엿먹어봐라. 야, 특검법 통과. 이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게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의 지지 기반이 얼마나 허약하다는 걸 스스로 폭로하게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이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공개한 게 돼버렸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야. 지금 당장 이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만간 유사한 사안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 야, 뭘 그렇게 급하게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결국 윤석열이 얼마나 허약한 정권인지, 하다못해 자기 편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폭로된 거 아니야. 윤석열의 지지 기반은 검찰이지 여당이 아닌 거지. 이거를 자기 스스로 폭로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힘당 내부에서도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태원 특별법도 지금 거부를 할 거로 지금 보여지죠. 이렇게 되면 거부권이 쌓여 이미 4차례, 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서서 거부한 특검법이 채 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또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와 봐. 이거 어떻게 되겠,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되게 모양이 이상해지죠. 지금까지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정권은 없었어요. 김영삼도, 김대중도, 하다못해 이명박도 가족과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같은 경우에 자기 형님 이상득 얼마나 맨날 특검에 불려다니고 했겠냐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문제 제기한 적 없고요. 아들 이시영, 부인 김윤옥 다 특검에 불려다녔어요. 그렇지만 거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처음이야.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첫 번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족 관련 특검법이 채 처리가 끝나기도 전에 또 거부를 한 거야. 이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죠. 아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죠. 더군다나 이태원 특검과 관련해가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50억 특검이나 도이치모터스 특검, 김건희 특검 역시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걸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를 했는데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 터지게 된다? 설날에 터지는 거죠. 상황상 딱 타이밍은 설날에 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볼 땐 그래요.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고 나면은 바로 그 다음 절차로 국회는, 민주당은 이 쌍특검을 재의결하는 절차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심은 폭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 시점은 딱 설날 연휴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설날 연휴가 어떤 연휴입니까? 총선을 두어 달 앞둔 상태에서 맞게 되는 설날입니다. 민심의 향방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평가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숨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윤석열 정권, 특히 한동훈 비대위, 이들은 깐족대는 거, 그래서 뭐 시비 걸고 깐족대고 하는 데는 유능한지 몰라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매우 무능하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경제 분야에서 불경기라든지 이 민생 파탄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판에 거부권까지 쌓인다. 이거는 윤석열과 국힘당한테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준석 신당의 파장이 생각보다 크죠. 아마 검사 공천, 윤핵관 공천이 진행될수록 국힘당에서 이탈해서 이준석한테 넘어가는 표는 많이 커질 겁니다. 그 숫자는요, 적게는 10표에서 많게는 20표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설날 연휴를 전후해서 아주 극심한 이탈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날 연휴 때 가만 보니까 야, 나 더 이상 공천 못 받을 것 같다. 아니, 나 공천 못 받는 게 확정됐다. 그러면은 이 현역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탈, 나 나간다 하고 나가지 않겠어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민주당에서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 편 안 들까? 못 들지. 자, 이거는 표결 결과가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특검 여기에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 혹은 불참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 예. 걔는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이원욱 같은 경우는 지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 절대로 얘는 선거에서 못 이겨. 이원욱 예, 벌써 뭐 했죠? 예. 김건희 특검에 반대했죠. 사회적 투표를 안 했죠. 박완주 이런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이들이 뭐 출마를 하든가 말든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랴 이제. 야, 너 김건희 특검에 반대했어? 라고 할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이 탈당이 비슷하게 진행되더라도 윤석열 쪽에 훨씬 결과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날 연휴 전후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될수록 국힘당은 사정이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이 파장이 큰 데가 이준석 신당이야. 이준석 신당 얘네들은 김건희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윤석열한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따라서 민주당에서 이탈한 애들도 얘들도 이준석 쪽에 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김두관 의원의 동생 김두수가 그걸로 갔대. 참, 못돼 처먹은 놈. 자, 어쨌거나 민주당으로 가든 이준석 신당에 가든 간에 일단 김건희 특검법에는 찬성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탈당이 이루어지더라도 윤석열한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마 윤석열도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검찰 수사밖에 없거든. 위기에 처하면 윤석열이 쓸 수 있는 거는 검찰 수사밖에 없습니다. 지금 벌써 뭐 통계 사건이라든지 울산 사건이라든지 이 사건들을 지금 다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이미 영장 기각됐고 심지어 1심 선고까지 끝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꺼내 들어서 검찰 수사를 하겠답니다. 뭐냐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황이 불리한 거야. 상황이 불리한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검찰권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시 그게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닥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높죠. 자, 어쨌든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월 20일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설날 연휴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 정말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정말 설날 연휴에 보기 쏠쏠한 아주 재미가 쏠쏠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푸른